자, 모닥불 갑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이게 애들이 생각보다 이 모닥불을 좀 어려워하던데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거는 사실 뭐 여기 나오는 거 뭐 필기할 게 많이 없고 본문에 있는 거 설명 바로 보면서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빨라서 자, 교과서 보면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모닥불 돼 있는데 이 모닥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닥불의 상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제목에다가요. 형광펜을 때려 넣으시고 제목에다 살짝 적을게. 모닥불의 의미, 상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1에서 3년의 의미가 다 달라. 1에서 3년에서의 이렇게 합시다. 3년에서의 의미 다름. 됐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좀 챙길 만한 게 운율 형성 요소. 요것도 같이 해봅시다. 운율 형성 요소. 뭘 반복한단 말이야? 네, 반복하는 거. 그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재 기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갈래 다른 거 없고요. 산문시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요. 산문시. 특징에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여 사실성과 향토성을 높이고 있음. 여기다 현감을 좀 쳐보시고. 이게 백석시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백석시 자체의 평안도 방언이 원래 많이 나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방언이 나온다고 맨날 무조건 향토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예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시골의 이미지 그게 환기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른 건 없고 1원부터 가볼게요. 일단 내용부터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볼게.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일단 파란 펜 들고 도만 다 체크해봐.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니도 노을쪽도 집건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내꼬치도 기와장도 닭의짓도 개터럭도 또 반복이지? 당연히 운율 형성될 수 있고요. 다른 건 없는데 도가 반복되는 와중에 이제 묶을 건데 자, 빨간 펜 들고요. 이렇게 묶어볼게. 잘 봐. 도는 다 체크해놨지?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이렇게 묶어보시고 소똥도 가신창도 묶어보시고 개니빠니도 노을쪽도 묶어보시고 직건불도 가랑잎도 묶어보시고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 짓도 개터럭도까지 묶어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타는 모닥불 나오네요. 타는 모닥불 현관펜. 자, 낱말 뜻을 잠깐 볼게. 새끼오리, 새끼 줄이라 돼 있지?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 새끼오리가 다른 게 아니라 새끼 줄입니다. 새끼 줄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 가죽신의 미창이네. 맞지? 그럼 소똥 어때? 좀 더럽지? 가죽신의 미창 어떻게 써? 살짝 더럽죠? 오케이. 개니빠니도 개의 이빨, 너울쪽 노릇반지도 뭔가 거친 느낌이 든다. 맞지? 직건불도 가랑잎도 마찬가지야.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 깃털입니다. 요것만 좀 주의. 닭의 깃털도 개털도 개털 같은 거겠지. 다 뭐야? 묶어 놓은 게 다 뭐야? 다 유사한 겁니다. 싹 다 뭐야?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 씨어들을 계속 나열해 놨어요. 맞지? 이게 특징이 유사입니다. 잘 들어야 돼. 유사한 것들을 싹 다 모아놨어. 유사한 것들을 어떻게? 짝을 지었다. 맞지? 자, 짝을 지어서 어떻게 했어요? 열거했습니다. 요게 이제 좀 특징이고요. 이런 것도 타는 모닥불이지. 그럼 이런 것들을 싹 다 어디 들어가서 탄다? 모닥불에 들어가 탄다는 거야. 자, 어려운 거 없고요. 여기다가 모닥불 현관 쳤지? 여기다 화살표 살짝 끄어서 온갖 것들, 그러니까 모두 다양한 것들 모두 타는 이런 식으로 대충 필기해 놓으시면 돼. 이게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싹 다
들어가서 탄다.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싹 다 탄다. 알겠지? 온갖 것들이 싹 다 들어가서 타는 거야. 모든 것들 다 싹 다. 됐지? 싹 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됐지? 오케이. 1원 일단 요까지만 하고 2연을 가볼게. 자, 거의 비슷한데? 똑같이 도에다가 파란 색깔로 다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빨간 펜으로 묶어볼게.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 사위도 갓사돈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현관펜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현관펜 치시고요. 자, 여기서는 아까 1원에서는 유사였단 말이야. 자, 봐. 낱말 뜻 잠깐 볼게. 제당. 제사를 지내거나 문중회의를 할 때 이를 주관하는 높은 집안의 어른이래. 초시바. 과거에 첫 시험에 급제한 사람. 아,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네? 뭔가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문장 늙은이도, 문중에서 학렬과 나이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과 뭐 더부살이, 더불어서 사는 사람도, 그 집안에 붙어 사는 사람,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돈도, 그 사돈도 맞지? 그 뭐야? 여기선 어때요? 대조가 나타나네요. 유사가 아니라 대조를 어떻게 해서 대조되는 것들을 짝을 지어서 열거했다. 나열했다, 열거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봐. 요런 것들을 좀 보면 농촌을 구성했을 것 같은, 농촌을 구성했을 법한 존재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케이. 그 옆에다 위에다가 살짝 이연에다가 농촌을 구성했을 법한 요소들 이렇게 딱 적어 놓을게요. 파란 펜으로. 네, 뭐 요정도. 잘 봐. 아까는 뭐였어? 이려는 타는 모닥불 맞지? 오케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서 탄다. 싹 다 들어가서 탄다. 요건 뭐야? 반대되는 것들끼리 함께 모두 모여서 모닥불을 쪼인다야. 모닥불을 쬐는 거다. 다른 거 의미 없다. 온갖 것들 다 탄다. 다 들어가 있다. 다 믹스돼 있다. 뭐야? 통합되어 있는 거죠. 일단 이해하고 적으시면 돼요. 온갖 것들 대조되어 있는 것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모닥불을 쪼인다. 뭐야? 화합입니다. 괜찮지? 싹 다 들어가서 탄다? 통합된 거야. 믹스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대조되어 있는 끼리 다 모여서 쬐는 거니까 화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괜찮죠? 예, 그 정도만. 이런에다 옆에다가 통합 이렇게 적으시고 뒤에 화합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연에다가는. 가로친 거 보시면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 열거해서 신분이나 나이 등의 차이가 있지만 함께 모닥불을 쬐면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 나오거든요. 거기 함께에다가 현관펜 치시고요. 조그만 글씨에 따뜻한 공동체 여기도 현관펜 좀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표현상 특징 하나 챙기면 자, 이연과 일연이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대구를 이룬다. 대구를 이룬다. 일연, 이연 사이에다가 화살표 딱 재워놓고 이렇게 놓고 대구. 대구를 이룬다. 됐지? 됐습니다. 사면으로 가볼게요. 다른 건 다 괜찮고 사면. 자, 사면 위에다가 분위기 달라짐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어 놓으세요. 사면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분위기 달라짐. 자, 가봅시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력사가 있다. 몽둥바리에다 현관펜 한번 쳐보시고 력사에다가 한번 현관펜 쳐보시고 할아버지에도 한번 칠게요. 이걸 애들이 엄청 어려워하던데 다른 거 없고 쉽게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 있었어? 통합해서 다 들어가서 타는 게 믹스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화합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맞지? 서로 평등하고 화합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 사면에 대해서 뭐라냐면 야,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에다가 살짝 세모쳐 보시고요.
이런 아이로 불쌍한이던가 불쌍한 거지. 몽둥발이 밑에 잘 좀 봐. 몽둥발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할아버지가 고아가 된 것 또는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한 표현 있지. 그 고아 동그라미 치시고 화상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다른 거 없고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낱말들 잠깐 보세요. 몽둥발이 딸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와 남은 울건. 엄마 아버지 없이 고아가 됐다 이 표현일 수 있고, 뭔가 불에 타가지고 뭔가 장애를 얻었다, 뭔가 신체에서 결함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딱 그 정도까지 해봐야 표면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 슬픈 역사가 있다 이죠. 슬픈에다가 별표를 하나 매길게요. 역사는 잠깐만 쳐져 있으니까. 어려운 거 없다. 자, 모닥불을 딱 봤어.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타네. 다 몰려 앉아서 모닥불을 쬐고 있네. 오케이. 근데 모닥불을 떠올리면서 누굴 떠올리는? 모닥불을 하면서 누굴 떠올리는 거야?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내 과거 할아버지들,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들.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떠올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뭔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대, 맞지? 뭔가 뭐 안 좋은 결함이 있었다, 맞지? 고아가 된 거, 뭔가 불행한 그런 과거가 있었대. 여기까지 하면 거의 수능적으로 해석이 끝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좀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밑에 보시면요. 밑에 없고, 다른 거 없고, 할아버지 앞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다가 빨간색으로 네모 쳐볼게. 이거 마찬가지인데, 아까 우리라는 게 시에서 나오면 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오면 사회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건데,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한 뭐야? 물론 나의 할아버지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야. 됐지?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밑에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적어봐.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 그리고 화살표 열고 뭐? 우리 민족 이렇게 딱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에 대한 슬픈 역사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할아버지 자체가 우리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맞지? 괜찮죠? 오케이. 그 정도 됐고요. 자, 할아버지 다음에 역사 봤죠? 역사에도 살짝 적을 거다. 자, 개인의 과거를 역사라고 부르나요? 물론 부를 수 있겠지. 비유적 표현으로. 맞지? 하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아. 역사는 뭐가 만드는 거죠? 공동체가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역사에서 사실 뭘 느낄 수 있어?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역사 밑에다가 역사는 공동체가 만드는 거 이렇게 살짝 적어 놓으세요. 파란펜으로. 이해하기 쉽게. 역사는 공동체가 만드는 거. 됐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사면은 뭐냐면 모닥불을 보면서 옛날에 힘들었던 혹은 힘들었던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미지가 중요한데 온갖 것들이 섞여 들어가고 화합의 이미지를 깔아놓다가 모닥불에서 뭘 느낀다? 우리 민족의 뭔가 한, 슬픔, 맞지? 고아가 됐다는 건 사실 그럼 확장 보기를 깔려면 어떤 거겠어? 국권을 비탈당했다는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맞지? 화상을 입었다는 것도 민족 전체가 상처를 입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겠죠. 확장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옆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고요. 모닥불의 상징적 의미 이렇게 적겠습니다. 모닥불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 3개를 박아주시고, 자, 1, 2, 3연이 다르다 그랬잖아. 자, 1연, 2연, 3연 딱 적으시고 땡땡땡땡 박을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재생. 다른 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재생, 부활, 포용의 공간. 가로 열고 합일. 아까 말했던 통합하고 똑같습니다. 믹스되어 있는 거고요. 평등. 아유씨, 노란색. 평등. 화해. 의 공간이고 당연히 뭐? 조화로 가겠죠. 화합, 조화 다 똑같습니다. 3회는 뭐냐면 역사를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역사를 인지하고 간직하는 공간입니다. 공간? 뭐 사물, 대상. 우리 민족의 빨간 펜을 쓸게요. 우리 민족의 슬픔으로 확장된다. 네,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없고요. 네, 저게 단데. 자, 볼게요. 자, 일단 쓰고 이해를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쓰면서 들으시면 돼요. 처음에 온갖 것들이 다 믹스 됐잖아, 맞지? 그 불에 온갖 것 다 들어가면 다 어떻게? 다 녹아서 다 비슷해지잖아, 맞지? 하나가 된다고, 통합된다고. 그러면서 그 록에서 보통 새로운 거 만들기도 하고 완전 새로운 게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재생, 부활, 그러니까 포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재생, 부활까지 이어진다. 합일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연, 평등, 화해, 그러니까 대조적인 것들이 있었잖아. 뭐 신분 차이도 나고, 맞지? 갈등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한데 모여서 조화를 이뤘잖아. 그러니까 뭐 원래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화해하겠지. 그러니까 화해의 공간도 된다. 이해되시죠? 사면 이거 방금 말했던 거고요. 역사, 공동체 역사로 확장되면서 우리 민족의 슬픔으로 확장된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연하고 이연의 모닥불의 의미를 밑줄 그어놓고 좀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그거만 잘 구별해 주시고 비슷한 의미일 수 있으니까. 네, 됐습니다. 다른 건 없고 살짝 세부적인 표현을 좀 볼게요. 일연하고 이연, 어휘들 나열돼서 진술이 됐고 반복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묘사도 체크해 놓을게요. 묘사 정도만 넣어 놓을게요. 일연, 이연 묶어서.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 시각적 이미지 잘 구별하니? 시험에 이게 선지의 시각적 이미지가 나오면 애들 구별을 잘 못하던데. 꽃이 떨어진다. 시각인가요? 시각인가요? 무조건 시각입니다. 잘 봐. 왜?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는데? 소리를 듣니? 뭐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보통 보잖아, 맞지? 이해돼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시의 대부분은 시각적 이미지가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벽에 그림이 걸려있다. 시각적 이미지인가요? 시각적 이미지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색채 이미지만 나와야 혹은 뭘 본다는 표현이 나와야 시각적 이미지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실 시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시각적 이미지죠. 그럼 잘 봐. 시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라는 구절이 딱 나오면 이건 거의 100% 거의 맞는 겁니다.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시각이 감각이잖아. 당연히 그거는 맞고 이거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요 효과에 대해서 묻겠지 보통은. 이해되시죠? 이게 애들이 감각적 시호 고를 때 감각적 이미지를 고를 때 애들이 혼동을 하던데 촉각이나 청각은 잘 골라내면서 시각은 못 고르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던 것들이 싹 다 시각이야. 근데 시각으로 인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체크해 볼게. 제망매가 아시나요? 뭐 그런 거 질문이 들어서 하는 건데 그 이제 가을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진다. 나온 지 언제? 자, 그럼 제망매가에 이렇게 질문해 볼게. 계절적 배경이 나옵니다. 이 계절적 배경이 등장한다. 선지 맞습니까? 맞아요? 다시 제망매가에 계절적 배경이 등장한다. 선지 맞나요?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절적 배경은 등장하지 않아요. 계절감을 가진 시어는 등장하나요? 시어는 등장하죠. 잘 봐.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계절감이라는 건 어떤 시어를 딱 본 다음에 그런 계절의 이미지가 나오네. 그 계절의 뜻이 있네 하면 계절감인 거야. 근데 계절적 배경은 그 시의 화자가 서 있는 그곳에 계절적 배경이 나와야 된다고. 잘 봐. 장맛빛같이 생긴 얼굴이다. 계절적 배경이 나옵니까? 하지만 계절감을 가진 시어는 나와요? 나오죠. 장맛비가 뭔데? 여름이 내리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차이를 알겠어? 멍때리지 말고 이해되시죠? 이게 달라요. 자, 그다음 또 헷갈리는 거 잘 들어. 이게 선지 판단할 때 좀 가끔 애들이 헷갈려서 그런데 자, 색채어하고 색채 이미지가 뭐가 다릅니까?
색채어는 뭐예요? 색깔이 나와야 돼.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 색채 이미지 뭐예요? 자, 퀴즈. 바다는 색채 이미지 아니야. 자, 바다는 색채 이미지 아니야. 맞습니다. 보름달은 색채 이미지 아니야. 맞아요. 그 색채 이미지의 정의는 뭔데? 그 대상 사물을 바라봤을 때 혹은 떠올렸으니까 대상을 봤을 때 그 시어를 읽었을 때 색채와 관련된 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환기돼야 된다고. 그런 색채와 관련된 이미지가.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색채 이미지는 금방금방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절대적일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색채 이미지가 떠오르냐 물어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굳이 낸다는 것은 그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물일 가능성이 많고 이게 오답이 되게 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무 색채 이미지 있나요? 있다고 봐야죠. 물론 좀 더 진한 고동색도 있고 조금 황토색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무 연두색이든 갈색이든 어쨌든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잖아. 그럼 색채 이미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보통 오답 선지로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선지로 못 낸다는 거죠. 정답 선지로. 틀린 걸 골라라 할 때 이거 가지고 정답을 만들지 못한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문학을 풀 때 문제 선지에서 걸려버린 애들이 있어. 작품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 선지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고 어떤 개념은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를 정립이 안 돼 있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개박살 납니다. 그럼 맨날 물어봐. 이게 왜 이렇죠? 가을이 나왔는데 이게 왜 계절적 배경이 아니죠? 계절감하고 계절적 배경은 완전 다르다. 화자가 서 있는 그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면 계절적 배경이 나오는 거고. 맞죠? 그 시의 전체에. 그냥 비유로 표현했으면 계절감의 시어는 나오지만 계절적 배경은 안 나온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거 잠깐 챙길게요. 됐습니다. 자, 됐고요. 다른 건 다 했습니다. 네. 그 사면에 고와 화상 그 밑에다가 파란색으로 살짝 가로 열고요. 주권상실 뭐 이렇게 살짝 적어 놓을게요. 주권상실 확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와 화상을 입었다. 여기서 주권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와라는 의미에서 주권을 상실했다로 확장되는 게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짝만 적어두시면 돼요. 자, 다른 건 크게 없고 표현을 살짝 적으면 자, 사면에다가 하나 화살표를 끄집어 내려서 선지에 나올 수 있어서 자, 여기 적을게요. 평범한 산문적 진술 적으시고 쌤 이게 왜 평범한 산문적 진술이죠? 앞에는 짝을 이뤄가지고 막 대꾸치고 막 그랬잖아. 근데 여기 그런 거 있어 없어? 여긴 없어. 그냥 줄글로 적은 거야. 그러니까 평범한 산문적 진술이다. 하지만 특정한 사연을 회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선지에 깔리면 이거 맞습니다. 아시겠죠? 특정한 사연을 회상하게 만든다.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민족의 비극성이 숨겨져 있다. 민족의 비극성. 네. 표현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그 제재 개간 밑에다가 파란 색깔로 조금 적겠습니다. 1, 2, 3, 4 있죠? 그 밑에 5번, 6번 잠깐 체크하시고 고유어 사용 5번 해서 고유어 사용 제재 개간 밑에 자, 특징 1, 2, 3, 4 다음에 5번 고유어 사용 6번 과거 회상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좀 포인트니까 적어두시고요. 다른 건 괜찮습니다. 밑에 표현상 특징과 효과가 박스로 쳐져 있는데 뭐 평안 방언 사용, 조사 도의 반복 돼 있고요. 이걸 잠깐만 체크할게. 자, 파란 색깔로 조사 도를 썼습니다. 당연히 반복되니까 운율이 되겠지. 근데 도가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엔드겠지. 그치? 자, 쉽게 가보자. 엔드가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엔드에 대해서? 어?
AND가 절과 절을 연결해 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연결해 줍니까, 보통? 대등하게 연결해 주죠? 그래서 대등 연결 접속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맞지? 자, 이게 대등이 중요한 거야. A and B 했을 때, 물론 A 하고 나서 B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그냥 같이라는 의미로 보면 A, B 둘 다 함께, 둘 다 동등하지. 그럼 도를 계속 썼어. 그러면 저것들이 다 평등하다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도가 반복이 되지만 어떤 선후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이것도 저것도 도가 반복되면서 평등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됐죠? 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1번, 2번, 운율, 반복, 2번 평등.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평등 혹은 뭐 동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소재들 잠깐 선지로 판단해 볼게요. 잘 봐.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다. OX? 옵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다. O입니다. 알겠지? 괜찮죠? 다른 건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 보기 전에 하나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조금 산문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토속적 어휘 사용, 요거 적어주시고 일상적 시어, 고유어 사용, 아까 적었던 거 고유어 사용이 많다. 3번 향토적 정감,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옆에다가 이것도 적겠습니다. 운율 형성 방법. 첫 번째 뭐겠어? 열거함으로써 나타나고요. 두 번째 보조사 도 반복한다. 당연히 운율이 나타날 거고. 3번 1연 2연 대구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아이고. 자, 요거도 아까 평등하다, 뭐 동등하다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적을 게 있어서 가지를 열고 한꺼번에 적겠습니다. 그냥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건 이제 함께 들어가고 동등한 이미지가 강하다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연하고 2연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거 차이를 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지엽적이라서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근데 신봉은 선지가 좀 더럽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놔야 돼. 좀 힘들지만 체크해 볼게요. 1연, 2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연이 동등의 이미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등의 이미지가 좀 더 확대된다 보시면 되고, 여기 적을게. 2연부터 함께 뭐 동등하게,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1연에는 뭐 요런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조그맣게 쏟아지는 느낌이야. 맞지? 그래서 사물들이 차례로 불에 들어가는,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네,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시험에 엄청나게 출제될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까탈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보조사 도를 반복해서 저러한 효과를 준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다른 작품에 연계되거나 이러긴 좀 힘듭니다. 열거 자체는 연결될 수 있지만, 연계가 될 수 있지만 괜찮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 했습니다. 그 뒤에 146페이지에 모닥불 안도현 있는데 요거는 보고 다음 주에 챙겨 볼게요. 됐죠?